소위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이 25건의 성범죄 사건은 다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받은 사건 하나 말씀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문종택TV의 문종택 변호사입니다. 제가 형사 전문이죠. 성범죄 사건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컵 보이십니까? 노르웨이에서 사왔던 컵인데 이걸 보시면 남자, 여자 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죠. 이 노르웨이 국기도 보이고 바이킹도 있고 자전거 타는 여성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남자 여자가 같이 살아가고 있죠. 성은 뭐 쾌락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종족번식이라고 하니까 너무 동물적인가요? 자녀들을 낳고 우리 인류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이고 근원이죠. 남녀는 서로 대립해서 서로 죽여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더불어 공존해서 사이좋게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요. 성범죄 사건을 보다 보면 진짜 처벌해야 되는 나쁜 성범죄자도 있지만 남녀 간에 서로 사귀었다가 뭐 여성이 앙심을 품거나 소위 꽃뱀이라고 하죠. 돈을 뜯을 목적으로 남성을 무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들어보셨죠? 이제는 대한민국 남성들은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판례에서 쓰였죠. 지난 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었는데 그 시절 특히 미투 운동과 더불어서 성인지 감수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성범죄의 물증이 뚜렷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퀄 유죄, 이런 실무 관행이 생겼는데요. 뭐에 문제될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 추정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라는 것이죠. 수사는 경찰과 검사가 하겠죠. 수사기관은 국가기관입니다. 일개 개인보다 훨씬 권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 또한 검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4년 청룡회의죠. 1월에 대법원은 드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확증처럼 하면 안 된다는 헌법상 당연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깐부 할아버지 영상에서 언급했었죠. 강제추행 판결이 3월달에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강간당했다는 다음날 카톡으로 오빠 잘 들어갔어? 그리고 선물 기프티콘을 보내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으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면 안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으면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된다. 이 판례 보이십니까? 대법원의 2018년도 판례인데요.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등 성범죄 심리할 때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 엎을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피해자가 진술하는데 배척하지 마라. 예전에는 피해자의 증명력이 뭘까요? 증거 능력하고 증명력이 있으면 신빙성을 말하는 것이죠. 피해자가 말하는 게 신빙성이 있나? 남자를 무고한 거 아닌가? 다음날 잘 들어갔냐고 하고 서로 안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였죠. 근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피해자의 진술, 증명력을 다투면 정의, 형평 이런 게 나오네요. 이거는 제대로 된 증거 판단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 판례 이후 수사기관도 굳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봤자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라는데 그래서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을 송치하고 검사도 괜히 여자가 성범죄 당했다는데 이거를 증거 없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기소하자. 진술이 일관되니까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당연 기소로 일반화가 됐습니다. 또 이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여기서 성범죄자를 두드러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죄인 사람들은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겠죠. 저는 오히려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억울한 피고인 한 명 생기는 것도 안 되겠죠. 제가 영화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보십니까? 일본 영화입니다. 일본은 기소되면 유죄받는 그 확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경우 진짜 억울해서 끝까지 다투는데 괘씸죄가 적용해서 실형을 살았던 거의 실화 바탕의 영화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무고한 여성 같은 경우도 가릴 수 없게 피해자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을 막아섰는데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역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최근 천대엽 대법관님이신데요. 보이십니까? 사진이랑 양력이 나오네요. 주심이란 건 뭘까요? 그분이 주된 법관이 돼서 판결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주심 대법관으로 되셔서 원래 형사도 전문으로 형사 재판하셨던 분인데 기존의 무분별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동을 거셨습니다. 2024년 판례 지금 보이십니까? 원래 당연한 얘기죠.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혹시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두비오 프로레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라틴어입니다. 이미 로마 시대에도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법리가 있었죠.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피고인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입증의 책임, 버든 오브 프루프라고 그랬는데요. 누가 이걸 증명하느냐.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이렇게 해서 범죄한 사실이 있다고 검사가 쓴 거죠. 그거는 검사한테 입증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죠. 검사의 주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 사실에 대해서 다 반박해가지고 입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공소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게 맞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성범죄를 안 했다는 증거들을 다 제출하면서 싸워야 됐지만 그 법관들이 판단할 때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주장 사실이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렸었는데 아니 입증은 누가 해야 되나요? 그쵸? 입증은 공소사실 검사가 해야 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 증거를 제시해서 탄핵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안 했다는 무죄를 입증하는 것, 하지 않았다는 입증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상 무죄 추정과 검사의 입증 책임 다시 논하면서 지금까지 피고인이 입증을 잘 못해가지고 유죄다 이런 식의 판결을 제동을 걸어주셨습니다. 제가 중간간 불송치 받은 수사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는 CCTV에 뒤지고 제가 수사기관이 돼서 증거들을 못 구했었는데요.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핸드폰 포렌식하고 대화 복원하고 직접 거짓말 탐지기 조사받고 CCTV 찾아야 되고 이거는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증거를 제출해도 피고인의 객관적인 증거보다 피해자의 눈물을 믿어주니 성범죄로 무고당해서 억울하게 처벌된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2024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소위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표현했었는데 보이십니까?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데 어쩌고 그런 이런 2018년도 판례를 쓴 다음에 하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서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 그러니까 피해자도 피해를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피고인도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걸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서로의 주장이 반대되고 상충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 경우 사실상 피해자의 주장만 유죄의 증거가 될 때 피해자의 진술, 나 피해당했어요. 그거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 외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 입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소사실을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얻게 할 만큼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된다. 인두비오 프로레오 말씀드렸죠. 이것은 헌법에 따른 무죄 추정에 따라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형사법이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다고 컴퓨터가 소리를 내네요. 어떤 얘기일까요? 만약에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처벌하자고 한다면 억울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처벌돼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의심되는데 처벌해. 의심되는데 처벌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한 사람이 처벌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에서 법원 중에 10명의 죄인을 놓쳐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에서 주장하는 무죄 추정이시죠.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자백만으로 사람들을 처벌하고 처형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백할 때까지 곤장을 때리고 주리를 틀고 고문했죠. 근데 문명사회에서 그것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3심제 재판을 거쳐가지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는 것이죠. 제가 실무에서 보다 보면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걸로 앙심을 품거나 소위 돈 뜯으려는 꽃뱀이거나 이런 경우 접근해서 합의금 받고 요즘 성인지 감수성이라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면 너 처벌되는 거 알지?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왕왕 봤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가리지 못하고 사법부에서 이를 가리지 못한다면 이 국가의 존재 이유, 사법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 형사사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4년도 천 대법관님의 이 어찌 보면 당연한 무죄 추정과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는데 제동을 건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 있고 실제 대법원 사법정보 시스템에 가보면 현재까지 이 천 대법관의 판례를 인용한 1, 2심 판결 중에서 25건이 성범죄 사건이었고 이 25건의 성범죄 사건은 다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저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여기 보이십니까? 항소심 무죄 받은 거를 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무죄 받기는 1심에서 무죄 받기보다 훨씬 힘들죠.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서 6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죄로 뒤집힌 사안도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 하나 말씀드릴까요? 과외 선생님이 학생을 유사성행위 성기가 삽입되지 않더라도 유사한 방법으로 한다는 건데요. 저는 19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 가게 된 재판까지 된 사안인데요. 과외 선생이 학생 과외로 왔다가 공부하기 싫은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학생이면 미성년이니까 이렇게 형량이 센 것 같은데 1심 수원지방법원은 기존 판례대로 그 소위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얘기들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세부적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추정에 완전히 반하게 유죄를 선고했던 사안인데요. 2심 수원고법에서는 추행의 장소, 일시, 대응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달라지는데 이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다고 보고 피해자가 과장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사건을 무죄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2024년 이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면 기존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갔다면 이 과외교사는 억울하게 징역 6년을 계속 살아야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수사기관의 진술과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지는 것, 당연히 기억해야 될 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과장하고 부모님께 들킬까봐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남자친구한테 바람피는 걸 걸려서 저의 의뢰인이 강간을 했다는 식으로 무고한 경우도 제가 밝혀냈는데요. 또 성병에 옮았다고 해서 원망하는 이유로 강간을 당했다고 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유죄로 되는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는 것 같아서 저는 환영하고, 성범죄로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셨다면 번호 보이십니까? 번호로 연락하셔가지고 상담 예약을 잡으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살면서 절대 아끼지 말아야 될 비용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어디서 나왔죠? 더 글로리에서 나왔죠? 자료화면 보이십니까?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인데 이거를 공익광고로 써야 되나 생각 중인데, 성범죄 사건 무고는 엄청 큰 범죄입니다.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또 무고를 당하신 분도 혼자 뭐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무고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 저희 회원들 나갑니까? 이 회원님들의 회원가입으로 저도 힘을 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은 VVIP 6만원인가 8만원 할 텐데 가입하시고 법률상담 무료 하시고 그리고 탈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